코드 푸시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업데이트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기능이고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앱센터라는 거 안에 있는 그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 해당 상품을 지칭하는 거기는 하고요. 근데 이거 외에도 이제 라이브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코드푸시가 제일 어, 사용자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푸시인데 어, 잠시 마이크로소프트 리액트 네이티브 코드 푸시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여기 이제 어, 공식 사이트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앱센터 쪽으로 아마 링크가 먼저 나올 텐데요. 코드 푸시는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소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기술 자체를 오픈을 해 놓고 있고요. 자, 아무튼 이 코드푸시 같은 경우에는요. 코드푸시는 그러니까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패키지들, 그러니까 프로그램들, 이제 앱들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앱이 앱스토어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앱 실행을 했더니 얘가 뭔가 다운로드를 받고서 그 내용이 적용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제 그거는 그 예전부터 많이 있었던 방법이고 정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것들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스토어의 업데이트를 통하지 않아도, 그게 이제 최근에는 자동 업데이트 같은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사용자들이 빠르게 업데이트를 오고 있는 중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업데이트 통하지 않고 앱 실행만 하는 것으로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는 이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래머의 네, 운영하는 프로그래머로서는 그 너무 매력적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이 코드 푸시는 이 앱센터라는 곳에 딸려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앱센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그래서 여기에 iOS나 안드로이드나 혹은 윈도우 폰 혹은 맥OS 대상으로 한 애플리케이션들 그리고 플랫폼을 이제 오브젝티브 C나 스위프트, 리액트 네이티브 그리고 코도바, 자마린 이런 언어들을 대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iOS나 안드로이드 둘 중에 뭐 하나 선택을 하게 될 텐데 뭐 무엇을 선택을 하든 리액트 네이티브 쪽으로 이제 생성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앱센터가 하는 일은요. 이제 좀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데 우선은 어, 앱센터 내에 그 빌드에 대한 부분들, 빌드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빌드 서비스를 하는데 어, 애저에 있는 데브옵스나 기터브나 비트버킷 쪽에 있는 그 레포지토리 연결을 해서 그 레포지토리 안에 있는 내용들을 빌드를 어,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빌드된 애들을 테스트 자동화를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푸시는 그 푸시 노티피케이션입니다. 파이어베이스의 클라우드 메시징 같은 그런 푸시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이 디스트리뷰트 쪽을 보시면은 얘가 왜 자꾸 접힐까? 자, 디스트리뷰트 쪽에 보시면 여기에 그 코드 푸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일단은 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여기에 저장소 연결을 해놔야 되고요. 저장소 연결을 해가지고 이 앱센터 쪽에서 빌드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용을 하면서 여기 그 부분을 활성화를 하고 나면은 여기 이제 코드 푸시 쪽이 활성화가 되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후에 이제 어,
결국 메인 애플리케이션 배포는 그 자체 스토어를 이용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외적인 방법을 이용을 하는 게 iOS에서는 불가능하고, 그 구글 쪽에 구글 플레이 말고 다른 경로로 뭐 받는다는 것도 가급적이면은 그렇지 않게끔 뭐 저희가 배포를 하는 입장에서도 가급적 구글 플레이를 이용을 하도록 해야 될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 전 단계에 이제 그 배포를 하기 위한 빌드를 생성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우선 배포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1.0.0을 배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마이너한 업데이트 같은 것들을 매번 스토어를 보내지 않고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코드 푸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드 푸시 쪽을 지금 여기 저장소 연결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세팅이 돼 있다는 가정하에, 자, 그 배포를 할 때에는 저기 보시면은 그 코드푸시 그 저장소 안에서 그 코드푸시 패키지들 이용을 해가지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 코드푸시 명령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내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 버전을 그 코드푸시 릴리즈 네임 같은 거 설정을 해가지고 코드푸시 쪽에 이제 등록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이 코드푸시가 적용이 된 앱들은 그 실행을 했을 때 그 내용들을 내려받아서 업데이트처럼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앱에서 해야 될 일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앱에서 이제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많이 없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앱을 만들게 되면 가장 최상의 루트에 이제 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다른 이름으로 만들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앱이라는 이름으로 컴포넌트를 만들게 되는데, 그 컴포넌트를 이렇게 그 코드 푸시로 하나 감싼 형태로 작업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거나, 혹은 데코레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위에 이제 코드 푸시란 데코레이터를 붙여주기만 하면 되죠. 근데 저희가 그 리액트 네이티브 아니 그 뭐야 저희가 기존에 작업하던 프로젝트에서도 옵저버 이용을 할 때 데코레이터를 이미 이용을 했잖아요. 그죠? 저희 이제 트리트 리액트 네이티브 앱 패키지에서는 저 데코레이터에 대한 설정들을 이미 포함을 해가지고 앱 초기화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신규로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에는 데코레이터를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뭐 설정 같은 것들을 조금 추가를 해가지고 그 옵션을 넣어서 진행을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업데이트 확인을 그 환경 설정 같은 데다가 내가 업데이트 버튼을 따로 만들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그 업데이트 주기를 매뉴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직접적으로 호출을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코드 푸시의 목적 자체가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즉시적으로 빠르게 배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앱이 이제 활성화될 때마다 뭐 다시 시작이 됐다거나 앱이 백그라운드로 들어갔다가 다시 활성화가 됐다거나, 아무튼 최대한 잦은 주기로 그걸 확인할 수 있게끔 그 온 앱 리줌 같은 이벤트 상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업데이트 되는 것들 중에서 그 이미지 같은 것들 업데이트 되는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게 이제 그런 목적으로 코드 푸시를 선택을 하는, 그 라이브 업데이트라는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그런 목적으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갈아 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서 업데이트 배포를 하나 하는 거는 이제 좀, 업데이트 배포를 그것 때문에 하나를 하면은 그게 이제 반영되는 데까지의 실제 검수가 끝나서 배포되는 데까지의 그 시간과 기타 등등 때문에, 그래서 그 이미지 같은 경우에 이제 리액트 내에서는 이미지 컴포넌트 안에 소스, 그리고 맵뷰 안에 있는 마커, 그리고 그 마커 맵뷰 안에 그 마커 표시할 때 그 마커 이미지 있죠? 그 이미지나 아니면은 그 뭐 프로그레스 뷰 iOS 안에 있는, 혹은 탭바 iOS 아이템 안에 있는, 아니면 안드로이드 전용으로 있는 그 뭐 툴바 안드로이드 안에 있는 그 이미지들 같은 경우에는 코드 푸시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거
외적인 방법으로 이미지를 표시를 했다라고 하면은 코드 푸시가 아니라 실제 스토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배포를 해야지 되게 될 겁니다.